네, 진행을 맡은 재검토위원회 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장기적인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방안을 다루는 재검토위원회에서 이번에 지역 의견 수렴도 같이 하면서 임시 저장 시설을 같이 다루면서 상당히 이 폭발적인 이슈가 되었고 그 결과적으로 오히려 장기적인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제대로 논의를 충분히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어떤 아쉬움도 있고, 특히나 이번 설문 결과에서는 그동안 또 원자력계에서 나름 자체적으로 추진한 설문조사와 비슷한 결과도 있고, 또 물론 다른 결과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패널로 토론을 하실 분을 두 분을 모셨는데요. 두 분 모두 계속 저희 토론회, 시민참여단 토론회에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패널 토론 들어볼 텐데요. 그럼 먼저 김경수 방패학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그 조사 결과에 대한 제 의견을 좀 크게 말씀드리고 몇 가지 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조사 결과에 이런 점에 의미를 두고 싶은 게 2차, 3차, 4차 회차가 거듭될수록 또 수기 과정이 깊어갈수록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더라.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싶고요. 그 내용조차도 보면 일반 국민, 시민참여단, 전문가의 의견들이 대동소이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이 고민하다 보면 우리나라 여건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은 크게 의견이 벗어날 것 같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중장기적인 관리 방안을 오늘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존의 기본 계획과 다름이 없다는 걸 아셨을 것이고요. 혹자는 왜 똑같은 걸 왜 결론이 같은 걸 왜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렇게 했느냐고 말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더 이런 기본 계획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근거를 마련한 결과를 우리가 얻었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가져도 된다고 봅니다. 오늘 발표 후에 사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우리 재검토위원회 활동 기간이 좀 굉장히 긴데 일단 전국 의제 중장기 관리 방안에 대한 전국민 의견이 수렴이 됐으니 요거를 먼저 권고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권고 보고서를 좀 마련하는데 발걸음을 좀 서두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잘못하다가 지역 의제까지 또 끝나고서 이걸 권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너무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말씀은 그 송정순 교수님 말씀하신 지역 의제와 전국 의제를 좀 분리하자 하는 그 의견하고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나중에 기본 계획을 이제 정부에서 산업부에서 재정립을 하게 될 터인데요. 핵심이 지금 관리 시나리오는 이제 거의 결정이 나왔다고 보고요. 일정입니다. 사업 일정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기존의 기본 계획에 있는 사업 일정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재검토해서 일정을 조정할 거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이제 그 임시 저장 시설 확충하고 연결돼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약속 이행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즉 국가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 해결을 옮겨서 저장하고 처분하겠다는 일정이 제시가 돼야 지역사회에서 동의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일정 부분을 우리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쪽에서 제언을 하실런지 아니면은 산업부에서 다시 일정을 재검토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셋째는 그 의견 중에 사용해결 관리위원회를 이제 독립행정위원회를 설치를 하자 했는데 기왕이 할 거라면은 전체적인 사업 일정이 지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먼저 기구가 발족이 됐으면 그리고 이 안에서는 지금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용해결력 관리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그 관리위원회도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마지막으로
지역의제를 좀 분리하자. 여기를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 지금 재검토위원회에서 임시저장시설 확충 방안을 다루는 그 의제는 사실은 이 의제에 포함이 안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임시저장시설은 원자력 안전 운영을 위한 관계 시설이기 때문에 발전 사업자가 해결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국가 차원에서 보면 큰 범위에서 중장기 관리 방안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월성 것도 이제 저번에 조금 우여곡절 끝에 잘 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앞으로는 지금 국민들이 의견이 나왔으니 이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지역사회의 소통 과정에서는 발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주셔서 힘을 보태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역할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번 패널 토론을 해주실 분입니다. 이재근 목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이 공론화 과정이나 또는 이 재검토위원회의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원전의 이해 당사자들이라든지 또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이 저는 정말 아쉽게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이 코로나19 문제도 있었지만 이 사용 후 행렬로 재검토위원회가 원전 소정 지역, 특히 이 월성 지역의 맥스톤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용 후 행렬로 재검토위원회가 국민적 공감대나 언론이나 또 많은 국민들로부터 제가 볼 때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맥스톤 문제가, 지역의 임시 저장 문제가 사용 후 행렬로와 전반적으로 문제를 같이 하는 측면도 있지만, 좀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지역과 이렇게 좀 구분해서 소통이 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우리가 좀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분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 사용후 행렬로 관련해서는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독립적인 행정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전 소재 지역에 있는 많은 그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이제 월성 문제만 아니라 고리 또는 한빛, 한울, 이 원전이 소재한 지역 주민들은 이 임시저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지역적으로 갈등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분상형으로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분상형 중간 저장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이 최종 처분장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국토의 효율적인 측면과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중간 저장 시설과 최종 처분 시설이 동일 부지에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야 각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이 그 임시 저장 시설이 그게 결국은 중간 저장 시설을 넘어서서 최종 처분 시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사용 후 행렬로 문제는요, 결국은 주민의 수용성 문제입니다. 지역의 수용성 문제거든요. 그리고 어느 곳에 어떻게 과학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안전하게 처분을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민의 수용성보다도 저는 오히려 전문가적 견해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지난번에 2005년도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할 때요, 이 찬성률로 지역 주민들한테 동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경주 같은 경우는, 방패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지하수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집안이 연약한 집안이다, 또는 경주가 또 지진에 취약한 지역이다,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중간 저장 시설과 최종 처분 시설을 우리가 구할 때는 저는 주민 수용성보다도 오히려 전문가적 견해가 더 중요하다. 지방과 지질과 또 어떤 지진에 대한 이런 안전성 문제를 좀 우리가 더 가져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해요. 경주 같은 경우에도 맥스터, 그러니까 임시 저장 시설에 있는 그 사용용 행렬로 고준위 이 폐기물 문제를 2016년까지 정부가 다 해결하겠다 그래놓고도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맥스터 문제도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국회에서 입법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전문가들이 갖고 있던 이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을 통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투명하게 이렇게 진행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두 분 토론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면 가장 이제 커다란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2차 조사 때 78%가 영구 처분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조사에서 88% 그러니까 거의 10% 포인트 더 높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영구 처분 시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해외에 수출할 수도 없고 이게 국제 협약에 의해서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논의되었던 뭐 우주라든지 뭐 빙하라든지 아니면 바닷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상당히 높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그럼 영구 처분 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이 시나리오가 몇 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방식이 그 네 번째, 그러니까 이거를 그 중간 저장 시설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영구 처분이랑 같은 영구 처분 시설과 같은 곳에 그 같은 곳이라는 게 이제 집중령이죠.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논의가 결과적으로는 2016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또 어떤 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몇 년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다시 재검토를 했더니 똑같은 결론이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제 드러난 것이 중간 저장 시설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거를 여러 군데 만들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지금 사실 말씀은 조금씩 해주시긴 했는데 더 코멘트가 있을지 여쭈고 싶습니다. 김종달 교수님께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이 아주 뭐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뭐 꼭 뭐 중간 그다음에 그 영구 처분 시설을 동일 부재해 뭐 꼭 하자 뭐 이런 건 아닌데 다만 의견 수렴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 곳도 마련하기 어려운데 여러 곳에 마련하기 어렵고 뭐 현실적 그다음에 안전성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하나가 중간 처분 중간 이렇게 저장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 저장한다는 게 거기 또 이제 연구 시설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저장하고 그다음에 또 연구 처분 시설 하고 하는데 영구 처분장 들어간다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다 해갖고 중간 저장 시설로 이렇게 위장을 해갖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주민들을 일종의 그냥 주민들이 그냥 이건 중간 저장이니까 예를 들면 중저진 처분장 그 경주에 들어갈 때 주민 지금 임시 저장 시설 맥스도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그게 뭐 거의 지금 한 30년, 40년은 가야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처리장이 들어와야 옮겨지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간다는 거. 그러니까 중간 저장하고 영구 처분장이 들어갈 때는 주민들에게 반드시 그런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짓는 문제하고 그거는 찬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사용 해결료를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좀 별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조금 이렇게 혼돈할 수 있는데 원자력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 사용 해결료를 이렇게 저장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연결이 잘 안 됐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구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임시 저장하고 중간 저장하고 영구 처분장을 또 반드시 구분이 또 명확하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중간하고 영구 처분장은 지금 의견으로는 이제 같은 지역이면 좋겠다. 물론 안전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그것을 영구 처분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논의를 하지만은 실제로 그 지역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그때 가면은 훨씬 더 영구 처분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스웨덴이나 핀란드밖에 더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부지가 이제 확보된 지역이 미국 같은 나라도 아직 없고 일본도 없는데요. 그때 가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사용 해결료 그때 우리는 원자력 그 많이 짓지 말자고 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골치 아픈 폐기물이 나올 줄 이미 알고 뻔히 보였잖아요. 화장실 만들지 않고 그럼 왜 집을 먼저 만드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 발전 추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분들은 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신뢰를 얻어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그걸 빨리 산자부는 지금이라도 로드맵을 잘 만들어 가지고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해서 이걸 좀 신뢰를 얻어가는 그런 과정을 축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현재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냐. 이 부지 우리가 이제 의견 수렴이 끝났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지 선정 절차는 어떤 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김경수 방패 그 학회장님께서 잠깐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지에 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일 줄로 알고요. 기나긴 시간 동안 갈등을 겪은 사건이다. 그래서 사용 해결료 처분에서는 또 부지 선정 과정에 얼마나 큰 갈등이 생길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질문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지난 국회 때 이미 아시겠지만 법안 3개가 계류 상태에 있다 이제 폐기가 됐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이제 고진위 방사성 폐기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그런 법률 아니었습니다. 정부안 하나와 의원입법 2개안이 이제 계류가 된 상태였었는데 그 내용의 주된 핵심 내용은 부지 선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법적인 게 국회에서 그런 법률이 제정이 돼야지 거기에 따라서 부지 선정을 하게 될 것인데요. 걱정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게 재검토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그 법률 제정 작업이 후속으로 따라 들어와야 되고요.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부지 선정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지금 기본계획, 당초의 기본계획안은 12년에 걸쳐서 부지 선정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앞으로 똑같이 12년에 걸쳐서 할 것이냐? 그럼 계속 사업은 딜레이 됩니다.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을 고민해서 그런 건 이제 전문가들의 소관일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서 기본계획 재정립할 때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지 선정 관련해서는 뭐 앞으로 저희 위원회가 활동 종료한 다음에 분야별로 필요한 과업에 대해 가지고 진행이 될 텐데요. 그러잖아도 지금 댓글에 그 창에 올라온 질문 중에 도대체 이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저희 대변인님께서 한번 언급해 주시고 그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사용 핵연료 처리 문제가 관련되는 그 이해 당사자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합의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일반 시민 내지는 전문가, 그다음에 또 지역민들의 의견들을 잘 모아서 이 사용 핵연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생각도 좀 해보시고 공부도 좀 시켜드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 또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이렇습니다라고 정리를 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권고문을 작성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물론 저희들이 어떤 권고문을 만든다 해서 그 권고문이 곧 바로 정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가 진솔한 목소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라든가 여타 그 행정 결정권자 분들이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그 참여하신 분들의 합의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토론 내용은 지금 그 발표를 해주신 송정순 교수님 그리고 패널 토론 해주신 그 이재금 목사님께 동시에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한 가지 그 토론 답변해 주시기 전에 좀 말씀드릴 거는 사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시저장 시설에 대한 의견 수렴할 의무가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지적이 난 건데 한수원이라는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일 결국 사업자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지금 현행법상에 그렇지만 이번 의견 수렴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정책 결정 체계를 지금 산업부 밑에 있는 자문위원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구조가 아니라 훨씬 뛰어넘어서 독립적 행정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이것조차도 바뀔 수도 있는 것이라서 일단 이 연계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관리 정책 고민할 때 이 어느 정도 연계를 하고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두 분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 교수님 먼저. 예. 예. 그 이재금 목사님께서 저는 그 정확하게 지적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우리가 경주에 이제 중저진이 처분장 만들 때 그 사실 뭐 다른 것도 고려를 했고 지질적인 조건도 고려를 했지만은 사실상 이제 찬성률을 가지고 가장 높은 데를 선택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영국이나 캐나다 다른 나라에서의 이제 공론화 이거를 다루면서 평가 지표를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사회적 수용성,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 정답이 있어가지고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선택을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이거를 사회적 수용성이나 주민 수용성만 강조하게 되면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진짜 정작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자칫하면은 소홀하게 또는 무시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그 경주의 중저진 처분장을 그 결정을 할 때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었고 이번에 사용의 권력 관리 정책에서는 반드시 기술적인 부분하고 사회적 수용성 부분이 뭐 대등하게 이렇게 좀 우리가 간주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 했던 거하고 지금 했을 때 저는 거기서의 기술적인 옵션들이 사실 그거를 하기 전에 그 원자력 학회하고 방사선 폐기물 학회가 해서 그 디테일 그 굉장히 상세한 그 연구를 1년 이상을 수행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옵션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사실 이번에는 그거를 안 했거든요. 그럼 물론 그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5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여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5년이란 기간 동안에 또 새로운 기술도 제시가 되고 있고 또 그 핀란드나 뭐 스웨덴처럼 이렇게 우리보다 먼저 가는 나라에서의 그런 그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한번 했었으면은 더 우리가 그 좀 더 그 합리적인 그런 대안들을 좀 검토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동일 부지도 할 수 있고 별도 부지도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저는 걱정하는 거는 그게 자칫하면은 최종 처분장 결정하는 문제 때문에 중간 저장 확보하는 시기를 놓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려를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2015년, 16년에 그 관리 기본 계획 만들 때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한 이슈로 좀 그 재검토위원회에서 한번 봐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금 목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임시 저장이라고 하는 것이 경주만 해도 1992년부터 지금까지 한 29년간 그 임시로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은 이 임시 저장 시설을 갖다가 중간 저장 시설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최종 부지가 선정되지 않으면 영구 처분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교훈을 갖고 있잖아요. 사용 후 행렬로 관리 정책이 이 임시 저장 문제를 저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이 사용 후 행렬로 관리 정책에서 원전 소재 지역이 갖고 있는 임시 저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중간 저장 시설이나 최종 처분 시설을 언제까지 우리가 한번 그래도 만들어 보자라는 로드맵을 만들고 법률을 만드는 것이 또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저는 재검토위원회라고 봤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임시 저장에 대한 그런 확실한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듣고 정부가 지역 주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우리가 최선은 아니지만 또 차선책이라도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중간 저장 시설과 최종 처분 시설을 우리가 만들겠다. 국민적 합의가 빠른 시간에 있어야만이 이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이 이해가 있을지 않을까. 아까 우리 김종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용 후 행렬료 관리 정책은 원전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 포화된 그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만 해도 엄청난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그 속에는 원전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그 로드맵과 함께 맞물려 가는 것도 있지만 저는 기존에 발생된 이 우리 사용 후 행렬료 문제만 해도 상당히 정말 우리가 힘든 그런 과정이 있지만 저는 하루빨리 이 문제들은 국회가 빨리 정부 입법화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입법화해가지고 이 빨리 부지선정위원회라든지 제반 절차를 갖고 국민적 지혜를 다시 한번 저는 모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그 이번 공론화 과정, 재검토 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그 국민들의 참여 그리고 시민사회계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과정을 만드는 게 너무나 쉽지 않다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이제 장기적으로 이 법 개정 그리고 행정체계 바꾸는 이런 것하고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 또 이해관계자들이 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이런 데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김종달 교수님께서 두 가지 중에 뭐 둘 다 언급해 주셔도 좋고요. 예. 원전 주변에 있는 분들은 임시 저장과 이 폐기물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직 일반 국민들도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데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정부에서도 저희가 알기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내부적으로 언어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그 속에 로드맵을 갖고 뭐 법도 만들고 해서 제도도 이제 구조 개혁도 하고 하는 방법이 있고 한데 사실 제 생각에는 우리 전력을 공급하는 거 전력 수급 계획을 법에 의해서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사용 후 해결료 기본 계획은 법이 이것도 그냥 우리 산자부에서 만들면 되기는 되는데 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좋고 거기에 너무 세부 사항은 다 하지 않더라도 뭐 정책 결정 체계라든가 아니면 뭐 부지 선정 절차라든가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을 해서 기본 계획에 대한 그런 법이 좀 해서 거기에 따라가 기본 계획을 만들고 로드맵도 만들고 우리 원자력 발전도 발전에 대한 기술과 이런 거는 많이 축적되고 그쪽으로도 연구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용 후 해결료 관리하고 이쪽으로는 연구도 좀 아직 사실 많이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적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법적 근거가 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중요한 사항들을 좀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했는 거 다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냥 부질없고 되풀이된 것이 아니고 다 이리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잘 정리해서 하는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이 좀 뭐 단기간에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그 반드시 또 국민들하고 어떻게 함께할 것인지 이것도 그 속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그 이번에 지역 의견 수렴을 하면서 그 굉장히 이제 지역에서 공론화 비슷한 공론화를 했는데 뭐 조작이다, 문제가 있었다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그 전국 공론화를 하면서 나타난 게 지역에서 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그 패턴이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맥스터 찬성이 56%였다가 81%로 올라가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여론조사 조작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설문조사 한 거에도 보면 저희 그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에 보면 중간 저장 시설 동일 부지 그 대답이 52%였는데 나중에 가면 83%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보통 10%에서 1%로 떨어지는 이런 변화들이 있어서 공론 조사를 하면서 사실 시민참여단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고민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견을 정리해 주신 시민참여단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발표자분 그리고 토론자분들 다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재검토위원회 활동은 권고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텐데 이 이후에도 사용 해결료 정책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 고민과 그리고 아까 그 과정들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포함해서 전 국민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계속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